오늘 세종과학기술인 대회에서는 과학기술 유공자님들의 업적을 돌아보고 동시에 출범 2주년을 맞는 현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하여보고자 합니다. 오늘 논의된 결과를 통해 우리 과학기술인들이 더 큰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과학기술인들이 존중받는 사회문화가 조성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과학기술인들과 함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연과학 분야에 이번에 5분이 그 과학기술 유공자로 선정되셨습니다. 그 중요 업적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학 분야의 권경한 박사님입니다. 자연과학 분야 5분 중에 유일하게 현재 생존해 계십니다. 원래 미시간 주립대 랜싱에 있는 MSU에서 오래 계셨고 거기에서 학과장을 하면서 원래 MSU 수학과가 보통 미국의 연구대학 중에서 한 2군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그걸 최상위 1군으로 올린 어떤 메인 피규어로 현재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리더십을 갖춘 분으로, 그래서 미시간 주립대 수학과의 역사에서도 이분은 굉장히 중요한 분으로 간주됩니다. 주된 학문적인 업적은 그 미국에서 하셨지만 결국 다 귀국해서 새로운 수학과를 만들어내고 외국에 있는 학자들을 유치하고 그리고 그 어떤 수월성에 기반한 그런 그 연구 중심의 어떤 대학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작업에 아주 큰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김정음 박사님입니다. 우리가 그 과학 대중화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이게 원래 물리학자이십니다만 한국의 칼 세이건으로 불립니다. 과학의 교육이라는 측면에서도 많은 기여를 하셨고, 그리고 현대 과학의 가치와 성과를 대중에게 설명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과학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설득해낸 그런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옥일 박사님입니다. 역시 물리학자이십니다. 특히 그 가속기 연구와 그리고 가속기 실제 국내에서 가속기를 포항에 구축한 그런 분입니다. 국내에서 포항공과대학교의 초대 학장, 당신 학장이었죠. 총장이셨고 과학기술 중심 대학이라는 개념이 없던 시절에, 그리고 연구 중심 대학, 국내에서 최초로 연구 중심 대학을 표방한 그런 대학을 만들어내고 실제 성공시킨 장본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상철 박사님입니다. 유기과학 분야의 개척자로 볼 수 있고요. 집단 연구라는 개념을 정착시킨 그런 공로자라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석사와 박사를 배출했고, 그리고 배출한 그 제자들 중에는 세계적인 과학자로 성장한 분들이 많습니다. 유경로 박사님입니다. 천문학자이십니다. 예, 이분은 천문학자로서 한국의 천문학사에 또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거 상당히 특이한 일이고, 특히 아시다시피 이러한 사료는 대부분 다 한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접근성이 상당히 제한되는데 그런 부분을 초기에 넘어신 분인데요. 그리고 조선시대 조선실록 등을 보면은 각종 무슨 해성이 나타나는 흔적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조선시대는 기록 문화가 서양보다 훨씬 더 투철했기 때문에 오히려 서양보다 더 예전 천문학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조선실록이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다 찾아내서 학문의 영역으로 만들어낸 그런 공로가 있습니다. 어떤 연구 수월성을 통해서 한국 과학의 어떤 수준을 올린 그런 분도 있고, 대중과 대중에게 과학의 가치를 전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신 분도 있고, 어떤 대학에서 새로운 대학을 설립하는 일에 참여해서 후학을 길러내는 그런 연구 중심 대학을 만들어낸 분도 있고, 이러한 다양한 분야의 어떤 개척자적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90년대 중반 이후에 우리가 세계화 및 어떤 수월성에 기반한 오늘날의 과학기술을 만들어낸 그런 과학기술 유공자로 선정이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맙고 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2019년 세종과학기술인 대회에 과학기술 엔지니어링 분야 유공자 업적을
말씀드리는 영광을 갖게 된 김태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산업혁명에 아주 큰 족적을 남기신 우리 선배 석학 5분을 소개하게 된 것은 정말 큰 영광이고, 또 다 함께 이분들의 그 평생의 업적을 기리는 일은 그분들의 받아야 될 당연한 대우이고, 또 우리의 후학들에게 꼭 넓게 알리고 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먼저 강대원 미국 벨 연구소의 펠로우, 고 강대원 펠로우께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분은 세계 반도체의 역사를 바꾼 연구자입니다. 반도체 기술의 돌파구를 연 성과를 보이셨고, 한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미국 발명가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분입니다. 이분은 반도체 개발의 산실이었던 벨 연구소에서 반도체 직접 회로가의 기본이 되는 모스펫을 개발했고, 그래서 트랜지스터의 한계를 극복했고, 그래서 현재 컴퓨터와 휴대폰 산업에 널리 응용되고 있는 D램 및 IC 개발에 아주 토대를 마련하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학자이자 세계적인 반도체 학자입니다. 또 산업계 LG전자의 고문으로서 우리나라 산업의 태동기에 엄청난 기여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권육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 교수님은 자동제어 분야에서 이동구간 제어에 관한 세계적인 학술 성과를 제시하셨고, 선도적인 벤처기업가 육성과 소프트웨어 샘플 개발 보급으로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특히 권욱현 교수님은 12개 벤처기업을 배출한 창업제자의 아주 큰 스승이십니다. 그래서 권욱현 교수님의 연구실을 대한민국의 창업사관학교 이렇게까지 불렀는데, 우리가 잘 아는 1조 클럽에 이미 들어선 휴맥스를 필두로 여러 개의 12개 벤처기업이 성공해서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계 이런 데서도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고 김철우 포항제철 부사장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우 부사장님은 세계 최고의 포항제철 신화를 이끈 철박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포항제철 고로 1호 설계와 건설을 주도하신 제1동포 공학자시고, 한국 철강 기술의 토대를 마련하고 철강 산업의 고속 성장을 견인하셨습니다. 연 100만 톤이 넘는 고로 제1호기를 건설함으로써 포항제철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공시키는데 아주 기초를 마련하셨습니다. 이분이 안 계셨으면 포항제철이 세계적인 철강 회사가 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정도로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다음에 고 여종기 LG화학 기술원장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화학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인 개척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플라스틱과 리튬 2차 전지 등의 기술 개발을 선도하셨고, 우수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LG화학기술원을 세계적 연구소로 육성하셨습니다. 새로운 플라스틱을 소재로 PBT 수지를, 그리고 그 아크릴계를 첨가제로 이용한 PVC 충격 보강제, 그리고 플라스틱 난연성을 띠게 하는 반응형 난연 ABS 이 기술력을 개발하셨고, 세계 최초로 가장 성능이 뛰어난 리튬이온 2차 전지를 개발하는 데 성공하여 우리나라 소재 기술 개발에 기초를 마련했었습니다. 그래서 LG화학연구원을 세계적 연구소로 육성시킨 선도형 리더다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 한필순 한국원자력연구소 소장께서는 한국 원자력 기술 자립을 이끈 원자력계의 대부다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한국형 원자로 설계와 핵연료 국산화로 원자력 기술 자립을 실현했고, 원자력 정책과 사업을 주도해서 국내 원자력 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견인하셨습니다. 특히 중경수료용 핵연료 생산 공장을 세워서 핵연료 국산화를 달성해 성공했으며, 이후 모든 한국 원전에서 국산화 핵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기술의 순수 자립을 이끌어내셔서 미국과 공동으로 연구 끝에 1000메가와트급 가압 경수로의 국산화를 95%까지 달성해서
한국 표준형 원자로 모델을 구축했는데 성공하셨습니다. 한국을 원자력 강국으로 끌어올린 원자력 분야의 최고 권위자. 그래서 이분이 안 계셨더라면 우리나라에 핵연료 자립도 없었을 것이고 원자력 강국이라는 이름도 들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할 만큼 이분의 원자력에 대한 기여는 아무리 말씀드려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대단한 것입니다. 저희가 이분들의 업적을 기리는 이유는 이분들의 공적을 높이 우리가 우러러 귀감이 되도록 해서 또 후학들이 따라하고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산업혁명에 굉장히 기여하셨는데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4차 산업혁명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분들을 선정하고 그리고 기리는 의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세종과학기술대회에 헌정 강연을 맡게 된 것이 저에게는 또 다른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분들께서는 매우 열악한 그런 그 여건에도 불구하고 창의적인 그런 그 접근을 시도를 하셨습니다. 국제적인 수준으로 우리나라 과학 발전에 기여를 했고요. 교육과 연구, 봉사에 헌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분들의 성과가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아주 몸소 실천을 하셨습니다. 한 분 한 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자리에도 계셔서 대단히 제가 영광스러운데 첫 번째 분으로 김모임 전 보건복지부 장관님이십니다. 김 장관님은 우리나라의 간호 및 보건 분야의 학문적인 선구자이신데요. 보건 분야의 정책가 또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몸소 실천하신 그런 리더이십니다. 1974년에는 간호학 연구소를 설립을 하셔서 과학적인 연구 방법론을 주제로 한 단기 대학원 과정을 개설하셨고요. 간호학 탐구라는 학술지를 발간함으로써 우리나라 간호학 발전에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섭 서울대 명예교수님이십니다. 이상섭 교수님은 한국 생화학 연구의 기반을 조성하신 분으로 천연물 바이오텍 연구의 선구자이십니다. 미생물을 이용해서 유기화학물 바이오 트랜스포메이션 메커니즘 연구를 하신 권위자이시고요. 고추로부터 캡사이신 성분을 생화학적으로 연구하신 것이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으신 그런 우리의 1세대 생화학자이십니다. 미생물에 의한 스테로이드 대사 경로를 규명함으로써 효소균 기능 조절 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스테로이드 호르몬 생산에 단초를 제공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캡사이신 성분을 분리 합성하는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진통 약물의 개발의 기초를 제공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고 허영섭 녹십자 회장이십니다. 허 회장께서는 GC 녹십자를 국제적인 생명과학 기업으로 도약시킨 그런 글로벌 리더이십니다. B형 간염 백신 등 의약품을 개발함으로써 우리나라 국민들의 보건 증진에 크게 기여를 하셨습니다. 국내 첫 민간 연구법인 모감 생명과학연구소를 설립을 함으로써 생명과학 연구 기반을 조성하셨습니다. 사실 그 당시 복제 약품을 쉽게 베껴서 생산 판매를 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는 대신 어렵지만 필수 의약품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데 진력하셨습니다. 그래서 국내 최초로 그리고 전 세계에서는 6번째로 혈액제제 공장을 건설을 했고요. 그럼으로써 우리나라에서 백신을 개발하는 것을 주도하셨습니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그런 계절 독감 백신을 우리나라 자체 기술력으로 생산, 공급을 함으로써 신종플루 진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셨습니다. 다음은 생명 분야 마지막으로 홍창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님이십니다. 홍 교수님은 소아보건에 기여한 소아심장학의 태두이십니다. 선천성 소아심장질환을 치료를 함으로써 소아 건강 증진에 큰 기여를 하셨고요.
남북한 첫 소아병동 어린이병원 설립에도 주도적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에게 가장 흔한 기형 질환인 선천성 심장병의 정확한 진단이 가능해지게 되었고요. 국내 최초로 이런 많은 그런 수술을 시행을 해서 소아 심장 질환 진단 발전을 견인하셨습니다. 수많은 논문과 저서를 통해서 우리나라 소아 진료 영역에 큰 발자취를 남기셨습니다. 다음은 융복합 분야 두 분의 그 업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 이종욱 WHO 사무총장이십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시는 분인데요. 세계 보건 증진을 위해서 헌신하신 그런 글로벌 리더이십니다. 한국인 최초의 WHO 사무총장이셨고 아시아의 슈바이처, 백신의 황제,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애칭으로 불릴 만큼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는 그런 분이십니다. 사실은 건축공학을 전공하셨다는 사실이 좀 저는 놀라웠는데요. 뒤늦게 서울대 의과대학에 진학을 하셨고요. 그 한센병 환자를 치료하는 그런 그 봉사활동을 계기로 한센병 잠복기 발견을 위한 연구,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한센병 전문가로 인정을 받게 되었고요. 보건 분야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알려져 있죠. 글로벌 결핵 퇴치 파트너십, 또 글로벌 약품 조달 기구, 글로벌 드럭 패실리티라고 하는 그 기구의 출범을 주도적으로 하셨습니다. WHO의 보건 행정가로 활동하면서도 또 연구 논문을 발표를 하셔서 세계 보건 행정 수준을 끌어올리는 그런 디딤돌 역할도 수행하셨습니다. 평생을 청빈하게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다 2006년에 향년 62세로 급서를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그의 봉사 정신을 기려서 전 세계는 세상에서 가장 큰 의사를 잃어버렸다라고 애도를 했습니다. 전 세계 전염병 근절에 앞장선 인류의 주치의십니다. 끝으로 고 장기려 보건병원 원장님의 업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리신 간 외과학의 개척자이십니다. 국내 최초로 간 대량 절제 수술에 성공함으로써 효과적인 수술 방법을 개발을 했고요. 의료 보장 시스템을 설계를 하셨고 무료 진료와 인수를 베푼 그런 사회봉사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1959년에 원발성 간암, 간 우협 절제 수술, 간 대량 절제 수술에 성공함으로 효과적인 수술 방법의 연구에 문을 여셨습니다. 1979년에는 20년간 한국에서 실시된 약 200건의 간 대량 절제 수술 사례를 분석해서 간암의 발병 부위에 따라서 수술법을 달리하는 그런 방법을 개발하셨습니다. 간 외과학을 정립한 그런 선구자이십니다. 특히 영세민과 장애인 복지 증진에 심혈을 기울이셨습니다. 의료복지사업, 취업알선, 장학사업, 타가소 운영, 이들이 건전한 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습니다. 특히 영세민 구제를 위해서 1968년에 창설한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은 우리나라 최초의 의료보험조합인데요. 현행 의료보험제도의 효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명 분야 4분, 융복합 분야 2분의 업적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분들이 보여주셨던 선구적인 그런 과학 인물들의 전인격적인 면모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정말 열악한 그런 그 연구 환경, 여건에도 불구하고 생명의학 분야에서 정말 우수한 그런 성과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이분들은 인간에 대한 뜨거운 애정과 또 이 사회에 대한 치열한 열정으로 그 생애를 사셨고요. 이분들이 보여주었던 사회적 성과, 봉사 헌신 정신, 그리고 탁월한 리더십을 앞으로 어떻게 더 확산할 것인가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풀어나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